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TV의학백서의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네, 최근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관련 의학 보고서를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남성의 25%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고 네. 또 그중에서도 한 8% 정도는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앓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직장 남성의 그럼 4명 중 1명이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네. 이 척추 질환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긴장된 자세나 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화 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가 되는데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두다가는요,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대소변 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연세바른병원 신명주 대표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먼저 우리 몸에 이 척추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몸에서는 이제 척추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질이 있어서 충격을 이렇게 흡수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이제 허리뼈는 이제 5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목뼈 같은 경우는 7마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흉추뼈는 12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각각의 이제 뼈들이 다 하는 일이 이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일도 하지만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지거나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병적인 상태로 되는 거죠. 네.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게 이제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네, 네. 디스크는 병은 아니고 이제 형태를 말하는 거고, 네.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청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디스크고요. 이게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충격을 흡수해주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망가지게 돼서 이제 뒤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고, 그냥 삐져나와 있는 상태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 신경 다발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신경이 약해지고, 이 약해진 신경 때문에 처음에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는 증상이 오겠지만은 시간이 더 경과하게 되면은 대소변 장애도 오고, 네.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게 되는 그런 병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요 구멍이 이제 길인데 요게 좁아지게 되는 그런 협착증까지 오게 되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문제도 생기지만 협착증이 오게 되면은 오래 걷지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병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구조물이 네. 척추 디스크입니다. 흔히 디스크를 질환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척추 안의 구조 중 하나였군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리고 이 정상 디스크 조직이 이렇게 뒤로 조금 삐져나오게 되면 그게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허리 부분에서 디스크 조직이 튀어나온 거라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허리만 아프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게 또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신경이 이제 우리가 허리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허벅지랑 종아리랑 발바닥, 발가락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는 부위는 다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MRI 구조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면 이게 뼈 사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건강한 디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네. 허리뼈는 5마디가 있고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5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병적인 상태로 변하게 되면 뼈와 뼈 사이에 검게 되고 뒤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게 되는 게 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시커먼 덩어리가 신경관 안을 계속 누르게 되면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은 신경을 완전히 다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정도면은 통증 자체도 심하겠지만 걸음걸이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네. 상태까지 가는 병이 허리 디스크 병입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무릎이라든지 또 이제 뭐 발 같은 데까지 다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좀 자세히 또 이게 그림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MRI를 보고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네. 이제 허리의 병적인 상태가 오게 되면 허리에서 그 디스크가 밀리면서 신경 다발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 이제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뭐 허벅지라든지 뭐 그 무릎 쪽,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종아리라든지 종아리 앞쪽까지 내려오면서 번개 치듯이 아플 수도 있고 찌릿찌릿하게 전기 오듯이 아플 수도 있고 걸으면 당겨서 잘 못 걷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게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원장님. 그리고 또 아까 사진 설명해 주실 때요. 이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질환도 굉장히 큰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척추관이 이제 좁아지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협착증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협곡하면 좁은 계곡을 뜻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사진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좌측이 이제 정상적인 척추관입니다. 이 척추관 안에는 신경 다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뼈로 이루어진 이 관이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보면은 이제 관절면이 마모가 돼서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유착이 심해지거나 해서 관절 그 척추관 안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 다발들이 서로 이렇게 꽉 모이게 되면 네. 신경이 서로를 압박하게 되고 압박하는 만큼 통증도 오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네. 심하면은 마비가 와서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병이 되죠.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어떤 진행 과정을 저희가 MRI 상으로 보면 네.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길인데 네. 요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요 그 사이사이의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다 보면은 2단계에 보면 검은 덩어리처럼 보이는 여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완전히 막히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부위가 막힐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 부위가 이렇게 다발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히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게 척추도 약간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서 걷고 이런 것들이 협착증이 많이 진행된 그런 단계의 그런 환자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또 두 차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보통 분들이 그냥 허리 아프면 그냥 디스크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이 두 질환 구분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저희 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원장님, 저희 영상 보면서 또 비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은 특징적으로 구분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앞으로 허리를 굽히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는 거 반면에 협착증인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편합니다. 협착된 부위가 오히려 넓어져서. 네. 그래서 두 질환의 가장 특징은 이제 또 허리를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같이 당기고 아픈 그런 증상이 있는데 협착증인 경우는 허리 아래, 즉 엉덩이 아래로 굉장히 시리고 저리고 터질 것처럼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좀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좀 걸으면 편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반면에 협착증은 거꾸로 이제 걸으면은 터질 것처럼 아프다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잘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협착증인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를 잘 들어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은 증상만으로도 저희가 구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다리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자가 진단이 되겠어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 디스크뿐만 아니라 협착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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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질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척추 디스크와 또 척추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척추 디스크가 좀 심하다라고 하면 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좀 과거에는 많이 생각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이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비수술 치료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이제 협착증이나 이제 오면은 이제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대부분의 그 척추 질환은 수술하지 않고도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해서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까지 갈 정도의 환자분들이 비수술로 수술까지 안 가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 경우도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어느 정도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치료 중에 이제 그 유착을 풀어주는 그 유착 박리술이라 해서 신경 주변이 어떤 염증이라든지 어떤 협착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이러면 약물을 주입해서 그걸 펴주는 그런 시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 해서 그 꼬리뼈 안으로 해서 내시경을 우리가 위 내시경 하듯이 넣어서 네. 척추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병도 찾고 치료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라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주파라고 하는 특수 열 에너지를 튀어나온 디스크에다 가하면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경 눌림이 펴지는 그런 시술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이 세 가지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세 가지 치료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저희 하나하나 또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은 어떤 시술일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고 그 신경을 보호해주는 경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습니다. 그 네. 막 주변에 이제 어떤 염증이라든지 유착이 디스크로 인해서 오래 지속되다 보면 통증이 많이 심해질 텐데 그 통증을 약물을 주입해서 없애는 게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막의 유착 박리술, 뭐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불리는 네. 이 시술법은 어떤 분들이 좀 시술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 시술은 그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그 유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통증이 있는 경우도 이 유착 박리술을 해주면 호전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척추 압박골절이라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압박골절 후에 오는 통증도 이런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또 직접 시술하신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 또 영상 보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막의 유착 박리술은 이제 시술하는 장면인데 네. 수술은 아니지만 무전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시행을 하고요. 네. 이 시술은 이제 국소 마취만 하고 그 꼬리뼈로 해서 특수 그 카테터를 삽입해서 유착이 있거나 이런 부위를 다 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저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시술 시간도 20분 이내로 짧게 끝나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척추 질환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막의 유착 박리술 실제로 시술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를 받은 후에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술 사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시술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54세 된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그 좀 걸으시면 엉치 아래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네. 통증도 있으시고 이렇게 협착증이셨는데 이제 MRI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검은 그런 그 점들이 신경을 그 지나가는 부위를 다 막고 있는 다발성 네. 협착증이셔갖고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하기에도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다 하더라도 수술을 혹시 또 원한다 하더라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경막의 유착 박리술만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갖고 그랬군요.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제 허리를 이렇게 펴니까 상대적으로 키가 좀 커지는 그런 환자분이 이제 지금 현재 운동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좀 소개해 주시죠. 다음 사례는 이제 네. 30세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굉장히 통증이 심했던 분이었고요. 네. 이사를 하시다가 이제 통증이 더 심해져서 오셨는데 이 아, 검사가 무리하셨군요. 이제 적외선 네. 체열 검사를 해서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거나 그러면 다리 쪽으로 신경의 눌림이 오게 되고 그 눌림이 이제 오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청색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리 쪽으로 가는 부위가 위에 그 시술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였는데 실제로도 통증이 많이 사라지셔갖고 네. 현재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네. 일단 정말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시술이구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또 앞서 사례분 같은 경우는 키도 커졌다고 하시니까요. 또 그래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만이 갖고 있는 장점,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징은 이제 그 수술하지 않고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허리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 없죠. 수술을 네.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만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좀 덜하시고요. 네. 시술 시간도 20분 내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네. 전신 마취가 어려운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서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이 오는 경우에도 다시 수술하기에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경우에도 유착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많이 호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경막의 유착 박리술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리 신경을 조금 더 이제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것들 좀 풀어준다. 그렇게 네.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두 가지 또 두 번째 치료법이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어떤 치료법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기존의 경막의 유착 박리술의 장점에다가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꼬리뼈 안으로 내시경이라고 하는 특수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삽입을 하게 되면 네. 척추 안을 다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MRI를 찍었는데도 병변이 안 보이는 경우에도 이런 네.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병변 부위를 찾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병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내시경을 넣어서 네. 이 내시경 하듯이 위 점막 다 우리가 확인하고 치료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내시경을 넣는데 병변 부위가 발견되면 발견 즉시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좁아지는 협착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의 어떤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네, 저는 뭐 일단 내부가 시원하게 눈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요. 네, 원장님, 이 시술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 네.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이거는 3D 영상인데 그 꼬리뼈에 아주 0.3mm 정도의 0.3cm 정도의 그 절개만을 하고 그 특수 렌즈가 달린 그 카메라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카테타를 꼬리뼈 안으로 넣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보면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신경 다발들이고 그 신경 다발들이 검게 보이는 뭔가에 의해서 꽉 눌려 있는 게 보이죠. 저게 네.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는 부위인데 저 부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신경 눌림이 펴지기 때문에 통증이 싹 사라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어떤 3D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술법은 어떤 분들이 치료받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보통은 이제 그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라든지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했는데도 계속 지속되는 어떤 통증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요통이 이제 뭐 만성 요통이든 급성 요통이든 저희가 단순한 약물 요법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시행을 하는데 이제 신경 석영술이라고 해서 이제 주사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가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너무 많은 장점을 설명해 주셔서 진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싶긴 그래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만의 특징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시술은 이제 척추 질환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건데 수마취만으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네. 그래서 20분 이내로 짧은 시간 동안 시술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이런 경박의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해서 척추관을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척추 수술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재발됐거나 아니면은 저림 증상이 수술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유착을 제거를 해주면
그런 또 저림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MRI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안 아프면 다행인데 MRI를 찍었는데도 아프고 병은 발견되지 않고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시거든요. 그런 네, 경우가 이런 흔히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직접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경막의 내시경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그 내시경을 통해서 MRI에서 발견되지 않는 부위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술을 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후가 좋으신 분을 한 분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55세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인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년 전에. 근데 네. 허리 통증이 다시 생겨갖고서 이제 병원 오셔서 MRI를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MRI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예. 굉장히 그러네요. 아파하셔갖고서 저희가 이제 꼬리뼈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예. MRI에서는 지금도 안 보이는데 내시경상으로는 보이는 그런 병변 부위를 저희가 레이저를 있었군요. 예.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계시던 그런 사례고요. 다음 사례는 이제 그 48세 된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택시 기사로 일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지셔 갖고 오셨고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만 여기 터진 덩어리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고 단면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검은 덩어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 터진 요 덩어리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통증도 많이 좋아지셔갖고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지금 가능하게 지금 하고 계시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저희 또 이 시술 영상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상 보시면서 또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48세 남자분 택시 그 운전하신 분 그 시술 사례입니다. 그 예. 환자분의. 지금 보면은 내시경 안에 저렇게 덩어리가 터진 디스크입니다. 그 터진 디스크를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치료 중인 겁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이제 보면은 크기가 점점 주는 게 저희가 네, 확인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 터진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칼로 직접 째지 않고 제거를 안 하더라도 저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로 터진 디스크를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저렇게. 네.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 장면을 지금 영상을 직접 보셨습니다. 아마 눈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네. 이런 생각이 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사례가 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59세 된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도 터졌고 협착증도 심하셔서 네, 어떤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는 좀 이렇게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디스크 터진 부위에 튀어나온 부위를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준 다음에 그 꼬리뼈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로 이제 그 추가로 더 남아있는 치료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꼬리뼈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서 치료했던 거고 이게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 크기까지 이제 동시에 네. 네. 두 가지 병이 같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있던 통증까지 많이 사라지셔갖고 현재는 운동치료요법까지 병행하면서 치료를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례고요. 네. 다음 사례는 이제 그 50세 여자분이셨는데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요. 주로 이제 허리 통증도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그 심해지셔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디스크가 크기가 너무 커갖고서 네. 이게 단일요법으로는 치료가 안 돼서 고주파로 튀어나온 디스크 크기를 줄여준 다음에 꼬리뼈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남아있는 그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레이저로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바로 걸어서 다시 퇴원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사례 중에 보니까요. 그 추간팔 탈출증과 그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네. 질환이 생겨서 시술 방법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내시경 레이저 시술 동시에 적용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병이 동시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젊은 분들은 이제 단일요법으로 치료가 많이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술법을 같이 적용하는 사례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잘 가지를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혹시 이제 수술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게 아닐까. 네, 또 시간도 더 네.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걱정도 하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시술을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네. 더 편합니다. 아. 편하고 시술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또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척추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예,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예방보다는 못하잖아요. 네. 이 척추질환 예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저희가 자세를 이제 바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책상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좀 피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도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목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전화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목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이 많이 좋아지셔 갖고 이제 체중이 많이 늘고 비만이 많이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허리에 많이 힘이 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병적인 상태지만 그로 인해서 디스크도 또 생기기 때문에 체중을 좀 가능한 한 늘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아셔도 실제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힘들겠지만 한 가지씩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네. 자, 체중 조절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같은 자세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네. 지금 TV 함께 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좀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네. 몸을 좀 유연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연세바른병원 신명주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좀 아프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